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디오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콘솔에 웬만한 콘솔에는 이 오디오 필터들이 보통 기능들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뭐 하이 패스 필터, 그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HPF, LPF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뭐 덧붙여서 이제 부수적으로 노치 필터라고 해가지고 노치 필터도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디오 필터라는 거는 되게 학문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함수도 풀어야 되지만 또 위상의 개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이게 항상 모든 게 코일이나 콘덴서를 통하면 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는 항상 이 주파수에 따라서 위상의 변이, 그러니까 위상이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 우리가 뭐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 특히 우리가 콘솔 파라미터, 필터 파라미터를 조정하다 보면 dB/, 옥타브라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요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필터에 대한 차수, 뭐 1차 필터, 2차 필터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으로, 전자회로적으로 필터를 설계할 때는 보통 패시브 필터 아니면 액티브 필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보통으로 많이 설계를 하죠. 패시브 필터는 저항과 콘덴서와 초크, L로만 하고, 액티브 필터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OPMP로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패시브 필터와 액티브 필터로 보통 구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전자회로를 조금이라도 공학 공부했었던 분들은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 이걸 그려야 이 우리가 콘솔에서 말하는 이 파라미터들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좀 쉽게 이 액티브 쪽은 제거하고, 이걸 전자회로를 알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콘덴서를 하나 통과시키고 신호가 있습니다. 교리 신호가 하나 있는데, 콘덴서를 하나 통과시키고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달아주고, 요 양단에 신호를 넣고, 그 다음에 요 양단에서 출력을 뽑으면, 여기가 요 신호는 전 대역에 걸쳐서 플랫했을 때, 익숙지 않아 가지고 똑바로 잘 못 그리겠는데,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 저음 부분이 감쇄가 일어나죠. 곧 요게 저음 부분이 감쇄가 일어나고요. 요거는 곧 고역대만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되니까 하이 패스 필터가 되고요. 우리가 줄여서 HPF라고 보통 쓰고, 이거에 대한 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러면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단이 시작되는 점을 우리가 하나, 일단 차단이 되는 점을 하나 좀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주파수를. 그 다음에 이 차단이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차단이 되느냐.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 일정 주파수까지만 딱 무조건 잘리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지나가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글쎄요, 디지털 오디오로, 디지털 프로세싱으로 코딩을 따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기엔 되게 프로그래밍적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고,
아날로그 때는 다 C와 R과 L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단을 완벽하게 90도로 급격하게 딱 컷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커팅이 되는데, 이 우리가 차단이 시작되는 지점을 하나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단되는 이 급격한 기울기 특성, 요 기울기,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이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자공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 플랫한 구간서부터 이거의 차단 주파수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2파이 r c분의 1. 여기서 이 차단 주파수를 이 공식으로 이 r 값과 이 c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이 주파수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이 플랫한 구간을 제로로 봤을 때 요 마이너스 3dB가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3dB 주파수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차단 주파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뭐 컷 오프 프리퀀시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2파이 RC분의 1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해서 나온 주파수는 요 그래프에 이 3dB가 떨어지는 점이고요. 3dB가 떨어지는, 여기가 주파수, 여기가 레벨, dB겠죠. 플랫한 구간을 제로로 봤을 때 요 공식에 의해서 나온 컷 오프 프리퀀시는 3dB가 떨어지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의 특성을 우리가 보통 나타내는 게 dB per 옥타브로 오디오에서는 보통 많이 쓰고요. 고집하러 가면은 dB per decade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이 차이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이렇게 한 번 쓰면 우리가 1차 필터 이루고요. 이 필터를 이렇게 한 번 더 쓰죠. 그러면 2차 필터, 3번 쓰면 3차 필터, 4번 쓰면 4차 필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쓰느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차수를 높일수록 이 감쇄 특성이 더 급격해집니다. 이렇게 완만하던 필터 차단 특성이 이렇게 조금씩 더 이제 급격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차수를 우리가 1차 필터 하면은, 이게 필터 단위 하나 한 거, 2차 필터 하면 2개 한 거, 3차 필터는 필터를 3번 통과시킨 거,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1차 필터를 쓰면은 감쇄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dB per 옥타브, 2차 필터를 쓰면 마이너스 12dB per 옥타브, 3차 필터는 마이너스 18dB per 옥타브, 4차 필터까지는 보통 많이 쓰는데요. 4차 필터는 마이너스 24dB per 옥타브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dB per 옥타브는 뭐냐? 자, dB per 옥타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차 필터를 써서 이렇게 감쇄가 됐을 때, 이 리니어한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kHz라면 여기서 2분의 1이 되는 지점, 절반이 되는 500Hz 일 때 요 레벨 값 dB, 여기가 제로 봤을 때죠. 여기는 프리퀀시, 요 두 점 간의 레벨 감쇄량이
마이너스 6dB라는 걸 뜻하고요. 마이너스 12dB 옥타브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가 1kg, 여기가 500.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감쇄량이 마이너스 12dB per 옥타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2분의 1이 될 때, 혹은 여기는 지금 하이 패스지만 로우 패스 필터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특성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한 주파수에서부터 2분의 1, 2배가 되는 점이겠죠? 여기에 또 감쇄량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2분의 1이나 2배가 될 때 감쇄량 따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에서는 주파수가 2분의 1이 될 때의 감쇄량, 로우 패스 필터에서는 주파수가 2배가 될 때의 감쇄량이 우리가 dB per 옥타브를 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구현을 해보면 이 1차 필터는요, 1차 필터는 항상 마이너스 6dB per 옥타브의 감쇄량을 갖고 2차 필터는 마이너스 12dB per 옥타브의 감쇄량을 갖고 3차 필터는 마이너스 18dB per 옥타브의 감쇄량을 갖고 4차 필터는요 마이너스 24dB per 옥타브의 감쇄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그 버터워스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고, 뭐 링크비츠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나? 이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할 때 쓰는 계산법들인데 요게 다 이제 필터를 계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버터워스 필터 하면은 이제 뭐 R과 C로 뭐 이루어진 뭐 필터 설계법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고, 하여튼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차 필터를 쓰면 감쇄량, 2차 필터의 감쇄량, 3차 필터의 감쇄량, 4차 필터의 감쇄량을 나타낸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파라미터를 콘솔에서 784Hz에서 1차 필터를 써서 6dB per 옥타브로 감쇄가 되게 설정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dB per 옥타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파수가 2분의 1배 혹은 2배가 될 때의 감쇄량을 뜻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는 리니어한 구간이 아니니까 요 구간은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맞고요. 여기 내려와서 요 리니어한 구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Hz에서 100Hz 될 때 동안 요 반 칸 정도 내려왔죠. 근데 한 칸이 지금 12dB 감쇄량 아닙니까? 12dB. 그러니까 약 6dB 정도의 감쇄량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100Hz에서 50Hz까지 또 내려가면 또 감쇄량이 절반 정도 되니까 6dB per 옥타브의 감쇄량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196Hz를 마이너스 3dB, 여기가 마이너스 3dB겠죠? 마이너스 3dB 차단 주파수로 제가 12dB per 옥타브로
감쇄 특성을 갖게 필터를 설정한 화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 구간에서 보면은 잘 안 맞고요. 요 리니어 감쇄량이 리니어한 구간에서 봤을 때 요 100Hz에서 50Hz, 즉 주파수가 2분의 1이 될 때 감쇄량이 정확하게 한 칸, 즉 12dB의 감쇄량을 갖는다. 그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게 이 dB per 옥타브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차 필터겠죠. 18dB per 옥타브니까 제가 123Hz를 마이너스 3dB 차단 주파수로 설정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100Hz에서 50Hz 주파수가 2분의 1배가 될 때 한 칸 반 정도니까 18dB의 감쇄량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의 화면인데요. 로우 패스 필터는 아까 하이 패스 필터는 뭐 이런 걸 굳이 아셔야 되나 싶긴 한데, 패시브적으로 그려보면 하이 패스 필터는 콘덴서를 통과하고 저항을 이렇게 달지만, 하이 패스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는 이렇게 되죠. R C R 여기는 R C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입력을 넣고 여기에 출력을 뽑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dB 차단 주파수는 2파이 RC분의 1로 결정이 되고요. 여기도 2파이 RC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의 설정 파라미터 화면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마이너스 3dB 쿼드 오프 프리퀀시를 1357Hz로 설계를 했을 때 여기 감쇄의 특성을 보려면 리니어한 구간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5kHz에서 10kHz가 될 때, 즉 주파수가 2배가 될 때 6dB만큼 감쇄를 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지금 2차 필터죠. 12dB per 옥타브니까 2755Hz로 마이너스 3dB, 여기가 마이너스 3dB 거의 맞겠죠. 마이너스 3dB로 마이너스 3dB 컷 오프 프리퀀시로 설정을 하면 이 리니어한 구간에서 보면 5kHz에서 10kHz 동안 12dB의 감쇄가 일어난다. 여기 지금 한 칸이 12dB니까요. 그런 뜻이고, 여기도 보면 이제 4.4kHz를 마이너스 3dB로 설정하면 5kHz에서 10kHz까지 감쇄량이 대략 한 칸 반 정도 되니까 18dB의 감쇄량을 갖는다. 요거를 수치화해서 단위로 나타내면 18dB per 옥타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필터들을 보면은 오디오에서는 이제 그 dB per 옥타브라는 거를 거의 많이 쓰지만 이 고주파로 넘어가면요, dB per 옥타브보다는 dB per decade라고 보통 많이 요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dB per decade라고도 읽고 뭐 decade라고도 보통 읽던데,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dB per 옥타브는 주파수가 2분의 1배 되거나 아니면 2배 될 때의 감쇄량을 나타내지만, 요거는 주파수가 10분의 1배 혹은 10배가 될 때의 감쇄량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좁은 20Hz에서 20kHz 보통이 오디오 가청 대역이라고 하지만, 고주파로 올라가면은 뭐 몇백 킬로, 그다음에 몇 메가 막 이렇게까지 따지니까 되게 아주 넓은 광대역 범위를 우리가 감쇄량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dB per decade라는 단위를 보통 쓰는데, 우리가 감쇄량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면, 저는 뭐 수학 실력이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계산 안 해봤는데, 6dB per 옥타브의 감쇄량이
20dB per decade하고 거의 같답니다. 여기. 네. 거의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예, 로우 패스 필터는 R과 C로 패시브 필터는 이렇게 설계가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B 주파수가 FC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슬로프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라고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면. 예. 요거는 이제 요걸 한 번 더 쓰면 이제 2차 필터, 세컨 오더 필터. 그러니까 2차 필터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차 필터가 되면은 이렇게 더 감쇄 특성이 더 급격해진다는 뜻이고, 요거도, 요 그림도 이렇게 1차 필터를 두 번 쓰면 2차 필터가 되는 거고요. 요 컷오프 프리퀀시는 2파이 RC분의 1로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뭐 계산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dB per decade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이제 angular frequency, 그러니까 주파수가 1에서 뭐 1kHz까지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10에서 100까지 10배가 됐을 때 이거의 감쇄량이 20dB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그런 뜻이죠. 이게 고주파에서 많이 쓰겠죠. 되게 넓은 주파수 영역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근데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마이너스 6dB per octave다. 이거를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걸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이런 건 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전혀 없겠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1차 필터는 마이너스 6dB per octave 슬로프, 2차 필터는 마이너스 12dB per octave 슬로프, 3차 필터는 마이너스 18dB per octave, 4차 필터는 마이너스 24dB per octave. 이렇게 이 그림에 잘 나와 있고, 컷오프 프리퀀시는 똑같죠. 네. 똑같고, 이 컷오프 프리퀀시는 2파이 RC분의 1로 계산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에도 보시면 20dB per decade가 6dB per octave하고 결국은 같다라는 건데, dB per decade는 10배의 주파수 차에 가졌을 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여기는 2배의 주파수 차를 가졌을 때 기울기를 나타낸다. 네. 요거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좀, 로그로 보통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로그로 봄에도 불구하고 넓은 대역을 볼 때는 또 다른 단위가 필요한가 봐요. dB per decade를 쓰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노치 필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 필터를 아시려면 밴드 스탑 필터라는 게 있고요. 하이 패스 필터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진폭 특성이 고역과 저역이 잘린 이런 특성이 나타나겠죠. 요거를 이제 상을 뒤집어서 이제 설계를 하면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겠죠. 이런 특성이.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 대역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필터를 특히 우리가 밴드 스탑 필터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밴드 스탑 필터가 이 밴드 패스 필터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건데, 이 밴드 스탑 필터에서 이 스탑 구간을 굉장히 이렇게 좁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 주파수를 중심으로 아주 특정 주파수만 딱 선택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아주 좁은 대역만 선택해서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특히 우리가 노치 필터 이렇게 부릅니다. 노치 필터.
요거는 선택적으로 그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제거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요거는 이제 제가 오디오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상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오디오용 스피커에서 보통 많이 씁니다. 오디오용 스피커가 우퍼가 있고 트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역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항상 필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더라도 꼭 합성을 해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피크가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노치 필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감쇄를 시켜주죠. 이렇게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필터들이거든요. 네, 나중에 스피커 얘기가 할 때 뭐 노치 필터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잘 나오죠. 밴드 필터와 반대되는 필터로 밴드 스탑 필터라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밴드 스탑 필터는 이렇게 일정 대역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데, 노치 필터는 요 그림에서 잘 나와 있듯이 내가 원하는 일정 대역만 쏙 제거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것도 되게 노치 필터도 이게 설계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 노치 필터 여기 그림에 대해서 나오면 이 특정 주파수를 중심으로 아주 좁은 대역만 딱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설계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전혀 없겠죠. 오디오 레코딩 엔지니어가 이런 거를 우리가 노치 필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전자공학적으로 필터가 계산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위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입력 신호가 0도로 보면 이 입출력, 이 필터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위상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 위상이 틀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스코프로 비교를 했더니 어떤 대역은 이렇게 위상이 딱 맞는데 어떤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안 위상에 지연이 생기더라. 이런 거거든요. 아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필터라는 게 이렇게 1차 필터를 쓰면은요, 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위상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45도, 고역으로 가면 갈수록 90도,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에서는 거꾸로죠. 예.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실 필요 전혀 없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위상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노치 필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dB per decade와 dB per octave 말씀드렸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뭐 음향이라는 직무를 하시면서 필터를 몰라서 당황하시거나 개념을 모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는 마이크의 근접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마이크의 근접 효과에 따라서 하이패스 필터를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